될 겁니다. 자, 세월호 인양. 남아있는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월호 문제를 꾸준히 변호사로서 다루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로서 쭉 우리 세월호 가족들하고, 예? 예. 같이 쭉 경험을 하셨는데, 지금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행히 지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진행 상황 보시면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시험인 양을 한 이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양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작업이 되고 있고요. 현장의 날씨도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좀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요, 지금 세월호 부식 상태 손상 여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작업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목포 신항에 안전하게 거치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것도 다른 작업에 비해서는 수월하다고 평가는 받고 있지만, 또 날씨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일, 7일, 길면 한 8일 정도, 날씨도 좋고 또 작업도 좀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선체 상태를 살펴가지고, 수색과 수습, 그리고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해수부는 선체를 세 부분으로 절단을 해서 수습 및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방식이 지금 선박의 상태에 맞는지 그리고 미수습자분들을 제대로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보고 또 결정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수습되신 분들이 아직 선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50%는 넘는다라는 전문가 얘기를 제가 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유실을 최대 한도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막는 그런 조치를 잘해서 해야 될 텐데, 자, 미수습자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 또 다른 측면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세월호 선체 자체가 침몰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침몰 원인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수습자분들의 수습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증거물로서의 세월호에 대한 철저한 정밀조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침몰 원인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죠? 침몰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외부 충돌설도 있고, 내부에서 폭발했다는 설도 있고, 또는 기계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급선회 해가지고 결국은 파공이 생겨서 침몰했다라는 얘기도 그런 얘기도 있죠. 대법원에서조차도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했던 침몰 원인을 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만큼 기계의 어떤 오류라든지 또는 고장 또는 파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사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예, 현재까지는 해수부가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세월호 선체를 좀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세월호 선체 조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도까지 위원으로 들어갈 전문가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그분들의 개인적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 리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천 누가 합니까?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여당, 즉 자유한국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당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예, 그러면 뭐 자유한국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당이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총 8분이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 8명이 위원들이 이제 위원회를 꾸리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50명 내외의 공무원 및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 인력들이 결합이 돼서 위원회 전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이분들이 전문가시니까 이제 조사를 할 텐데, 그러면 이분들하고 이 해수부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수부는 지금 장관이나 아까 조사 주체가 해수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 그렇게 원래 해수부가 그렇게 주체였는데, 예. 지금은 법이 통과돼서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법이 통과돼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있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면 조사위원회와 해수부가 논의해서 같이 조사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같이 논의를 한다, 해수부하고. 예. 근데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시험 인양이 과정이나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뭐 소통도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예. 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뭐 다 이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거 지난번에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 보더라도 그게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거고요. 이전과 달리 정부는 지금 이 조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라면 예전엔 어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조사위원회가 정부의 협조를 좀 제대로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장관이나 차관이 수차례 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위원들과는 협의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좀 달라진 분위기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달라진 분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달라진 분위기만큼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막 SNS에 또 음모론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은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물로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조사하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가 봐도 좀 공정하고 독립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걸 위해서 바로 세월호 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하도 탄핵 이후 또 특히 더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추구하되 이 분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치권도 여기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 때문에 바쁘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 구성 자체를 여야가 합의해서 글쎄요. 예. 5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챙겨야 되겠죠. 이 위원회가 잘 활동하고 또 해수부와 원활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상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일이 끝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그러면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인양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요. 또 선체 조사를 통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지금 시작은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진상 규명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족분들이 다 끝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수습된 시신 아직 9분이 지금 미수습, 그러니까 우리가 실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분들한테도 지금 최대한의 이분들이 사실 상처가 물론 다 크시지만 특히 이제 크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그런 이 인양 과정 그리고 수색 과정에 있어서 이 참관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또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고민할 것이고 또 해수부하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가족분들 또 미수자 가족분들의 이야기들이 전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인양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 기술이 없어서 못하느냐, 왜 중국으로 갔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시간도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인양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좀 기술과 또 경험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업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입찰을 벌였던 것이고요. 거긴 뭐 영국 업체나 다른 업체들이 많이 참여했었는데 중국 업체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양 절차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 또 답답한 부분 많았지만 업체의 해명은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 어려움 그리고 또 날씨의 그 변화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고 해명을 하는데 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인양 과정이 적정했는지도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석연치 않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차례 스케줄을 얘기했다가 늦춰졌죠. 예. 그때마다 뭐 기술적인 뭐 문제 없다, 다음엔 잘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안 되고 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 대한 해명이 뭐 날씨가 안 좋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이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가족분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좀 상당히 미비했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됐던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 인양 작업에 매우 열중하거나 매우 성실하게 임한 게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48일 이후에는 뭐 누가 정권을 잡든 새로운 정권이 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은 이 새롭게 나타나는 정권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공정하고 독립된 그런 기구들이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제2기 특별위도 건설이 될 것인데 그 경우에 이제 그 기구들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만 하면은 된다. 예, 그리고 뭐 협조를 하고요.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문을 해명하거나 또는 뭐 분열을 치유하거나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